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장충으로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 질문을 받았기에 제가 비례 비율로 그걸 산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시작합니다. 개념 먼저 말씀드리면 집합건물하고 공동주택에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법인세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얘를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인격의 법인격 그러니까 인격의 부여를 준 게 바로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전적인 힘이고 그 얘를 납부할 때 우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자를 받잖아요. 관리사무소 통장에서 이자를 받으면 우리가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지방세를 은행에서 따로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뗀 부분에 대해서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세라는 자산 계정으로 잡았다가 다음에 3월에 법인을 우리가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기납부 세액에서 차감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일단 두 가지. 공동주택의 경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통해서 법인세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 환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환급일 수도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활용, 즉 관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쓴다라는 그런 준비금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서 세금을 감소시키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하는 방법은 수익의 그 소득은 우리가 많이 공동주택은 광고나 임대나 이자 수익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익사업 중에 일반적인 수입은 지금 여기 말한 임대하고 광고는 50%를 고유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대신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100% 준비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선납법인세는 선납지방세는 이자 수익에서 미리 떼가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자 수익은 100%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환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 이 이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면 장충으로 적립해야 되는 거고 그의 관리비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라면 다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우리가 잉여금 처분할 때 예비비 적립금이나 이런 쪽으로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받아서 처분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은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 세무조정 계산서에 감안해서 이걸 환급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합건물은 솔직히 이게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환급보다는 납부 금액이 더 많아서 이익잉여금을 재처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지방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입주자 기여는 뭘로 간다? 장기순 충당금으로. 공동기여는 어디로 간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따라서 예비비 적립금 이나 또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배웠어요. 그러면 요 개념에 대해서 어디서 찾냐? 그럼 좋아. 이거 금액 어디서 찾냐? 매년 1월에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팝업이 뜹니다. 어디? 전표에 회계에 전표관리안에 전표입력 계정식 밑에 수익사업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요거 같은 팝업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도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 이자 수입 전표 확인하기로 들어가세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세무주치에서 전표 일자하고 어디 은행에 이자 수입이 얼마고 선납법인세 얼마고 주민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418원 뭐 2513원 이런 거는 이자 수익은 14%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1,000원 미만이면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납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거 볼게요. 3,193원 여기다 보면
3,193원에 14%죠. 14하고 퍼센트를 곱하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요금에 3,193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14하고 퍼센트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요? 447원이죠. 1,000원이 안 돼요. 이런 건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아예 그냥 징수를 안 해요. 의미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83,737원 한번 볼게요. 다시 새롭게 83,737원 그 다음에 곱하기 14%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자 보세요. 11,723원 이건 소액부징수가 아니죠. 이 금액을 선납법인세 이거의 10%인 1,170원은 주민세로 납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 저장 출력을 클릭해서 엑셀로 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제가 좀 편집했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받으시면 이 중에서 이자 수입하고 선납법인세 주민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환급이 100% 단지예요. 다 돌려받아요. 그러면 얘만 따로 발라내시면 되죠. 잉여금 처분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100%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 재정립을 하는데 먼저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 하나 퉁쳐서 여기 선납법인세 하고 잠깐만요. 커서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지방세까지 해서 여기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모두 다 합친 금액이 이거 합친 금액이 얘예요. 그죠? 그리고 선납법인세 합친 금액이 얘고요. 선납지방세 합친 게 얘예요. 근데 우리는 이자 수입은 어쨌든 순수 이자는 얘에서 선납법인세, 선납지배세 뺀 금액은 이미 들어와 있죠. 통장에 예를 들면 요 금액에서 법인세하고 지방세 차감한 금액 얘는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들어오면 이거 이익잉여면 재처분 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 돌려받을 거니까 선납법인세, 지방세 모두 합친 금액 얼마? 얘하고 얘를 합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거예요. 69,450원. 이게 아직은 못 받은 금액이죠. 지금 1월이니까 3월에 받을 거니까 이 금액 그대로 얼마? 얘하고 얘 더한 69,450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결산 전표 말일자 우리가 지금 2025년 1월이죠. 그럼 2024년 12월 30일 날 하는 거죠. 말일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쓸게요. 12월 31일. 이게 가결산 전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 상태상 그 당해의 이익잉여금이 좀 더 늘어나겠죠.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익년 다음에 3월에 이제 미수금이 돈 들어오겠죠. 얼마? 69,450원 들어오고 예금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하는 거죠. 잉여금 처분할 때 2월달이에요. 2월달. 이건 2월달이고 2월달에 입주자 대표에서 잉여금 처분할 때 얼마? 69,450원은 장충은 아직 아니네요. 69,450원은 잉여분 처분으로 얘가 69,450원을 줄어들고 이제 처분하는 거죠. 이 중에서 장기순 충당금 얼마였어요? 요거 14,000원하고 1,400원 또 이 하반기도 14,000원 1,400원 이거 하고 나머지는 이 전체 금액에서 요거 전체 금액에서 장충 뺀 거. 이거 두 개 합쳐야겠네요. 이거 전체에서 장충 뺀 나머지를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하기로 의결했다. 그럼 이쪽으로 재처분하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00% 환급인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표로 일단 테두리만 할게요. 이게 100%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장충 요거 설정하고 관리비 통장도 넘어가야죠. 관리비 통장 38,000원 빼서 장기순 충당 예치금으로 돈을 넣어줘야 돼요. 요거 깜빡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00%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 환급 금액이 100%가 안 나왔어요. 어떡하다가.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너무 많았나봐. 뭐 임대라든가 뭐 이런 게. 그래서 환급 금액이 실제는 3만원만 났다 칩시다. 3만원만. 그럼 이제 얘 3만원에 대한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비율은
그 장충 실제 이자액을 전체 이자 수입 총액의 비율로 나눠보면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자는 이거죠. 그죠? 그 중에 장충 이자는 20만 원이잖아요. 요거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 비율은 잠깐만 얘 100분율로 바꿔 놓을게요. 얘를 100분율로 해놓고 얘는 요거 20만 원이죠. 얘하고 얘를 더한 20만 원. 이제 합산이니까 이게 그 연산은 가로로 해야죠. 복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순서를 맞춰서 연산기호. 근데 언제 전체 금액의 장충의 비율이니까 전체 금액 이거였죠. 이자. 그러면 44%란 얘기죠. 그러면 전체 이자 중 장충 이자는 44%였어요. 지방세도 있었으면 똑같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비율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선납 주민세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보면 비율이 이건데 이걸로 하면은 정확하진 않고 어떻게 한다? 선납 법인세, 선납 주민세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잠깐 수정할게요. 지방세가 얘는 있고 만약 얘는 없다고 칠게요. 뭐 14,000원 할까요? 14,000원. 아, 안 되겠네. 그러면 얘를 좀 바꿀게요. 어쨌든 이자가 얘는 1,400원이라 칠게요. 그럼 얘는 14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400원에 140원인데 얘가 어쨌든 계산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좀 바꿀게요. 뭘로 할까? 선납법인세가 얼마지? 얘가 안 나오면 지방세도 안 나오는데. 여하튼 얘는 지방세 없다 칩시다. 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할까요? 3만원? 3만원이면 14%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3만원 곱하기 14% 하면 1,000원 소액부징수일 것 같아요. 잠깐만요. 3만원이니까 4,200원이네. 그러면 좀 바꿀게요. 3만원이 아니라 3,000원. 다시 딱 봐도 3,000원 14%에도 안 나오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14% 420원. 이거 세금 안 나요. 이때는 이자 수입이 3,000원이었고 선납 법인세 지방세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번에 법인세 환급은 그러니까 3만 원이야. 이 중에 우리가 찾아야죠. 그죠? 그럼 얘는 요거 합친 거, 이거 합친 거. 자, 그러면 비율을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선납 법인세, 선납 지방세 전체의 이자 수익은 납부한 이자 수익의 선납 법인세, 선납 지방세는 49,500원하고 4,900원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 둘게요. 이자 수입의 총액은 49,150원하고 4,900원. 이게 선납 법인세, 선납 지방세 중에 장충의 비율만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장충은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세가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100분율 했죠? 다시 바꿀게요. 1만으로. 그 15,400원이죠. 그럼 이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다시 100분율을 바꿔서 100분율. 그러면 얘는 요 장충의 비율은 전체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의 금액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28%예요. 그러면 법인세 환급금액 3만원 중에 장충으로 예치해야 될 것은 얘는 3만원 곱하기 28%만 하면 8,548원이 장충으로 들어가요. 이게 장충 예치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충을 예치할 금액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거는 잉여금 처분할 때 잉여금 처분 시 얘는 어디로 간다? 8,548원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가죠. 장기수선 충당금 8,548원으로 가고 그죠? 환급이 3만원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가겠죠. 얼마? 아이고 허리야.
이게 어쨌든 미처분 이익이익은 환급 금액이 3만원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서 얼마? 3만원에서 장충 적립할 거 뺀 나머지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재처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뭐 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 테니까 예금 통장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빼요. 얼마? 3만원. 아니 장충만 빼는 거죠. 8,548원 빼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장충 예치금 통장에서 8,548원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렇게 그 전체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모두 더해요. 그럼 이게 전체 이자 수입으로 우리가 다시 환급받을 총액이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이자 수입 총액으로 하면 안 되겠네. 장충 선납 법인세, 지방세. 아니, 합쳐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그냥 같이 다 선납세금이라고 할게요. 너무 그렇다. 장충 선납세금만 발라내는 거죠. 이자 수입에 선납세금. 그러면 그 해 이자 수입 선납세금 중에 장충의 선납세금만의 그 금액을 전체 100%를 봤을 때는 28%였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환급되는 금액 중에 28%만 계산해주면 되겠기 때문에 예치할 다시 금액은 얼마? 이 3만원의 28%를 곱한 8,548원만 장충 다시 예치한다고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거 설명하느라고 한참 좀 자료 찾고 그러긴 했네요. 여하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충 예치금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제외하고 이자를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는 자산계정으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3월에 법인 결산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법인세 시행령 563조의 4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인해 이자는 100%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익여부 처분할 때는 원천 징수된 세금까지 포함된 이자 총액이 장기손 충당금으로 전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잉여금 처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 가결살 전표를 넣고 월말에, 연말에. 그러면 미수금은 차변에, 환급이라면 그 다음에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는 대변으로 자본을 가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면 비용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면 잉여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전년도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에 여기 이자 수익 전표에 그 법인세 가결산에 여기 보면 이자 수익 전표 여기로 들어가서 이 화면에 저장 출력하면 엑셀이 변환이 되고 그 변환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